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축구토토 승모패가 지금 6월 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매하는 일단 프로토 픽을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국가대표들 경기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주중에 내일 모레죠. J리그 두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경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배팅을 해볼 예정이고 국가대표 경기들은 추후에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죠. 우리 또 토사장이 돈 먹으려고 또 국가대표들 경기로 승무패를 꾸려서 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K리그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1번 경기 인천 대 전북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전북은 전술로 인천한테 개처발린 거나 다름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성환 감독님께서는 전북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체 자원들이나 교체 타이밍, 전술이 전북에 맞게 딱딱 준비가 되어진 게 보였었는데 전북은 또 전술에 상식이 없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전술에 타이밍 안 맞는 교체 투입 너무나도 답답했고 이게 무슨 최근에 전북 감독들의 트렌드도 아니고 해마다 감독 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나이가 좀 들어가는 주축 선수들의 기량 저하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북인데 지금 14년 만에 7경기 무승은 정말 대단한 기록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대 울산은 뭐 무승부 이변까지 바쳤었던 경기였는데 싱겁게 그냥 울산의 1대2 승리로 끝이 났고 성남 대 수원FC의 경우는 성남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었고 이영재 선수가 중원에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김영광 선수를 완벽하게 속이는 프리킥 골까지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뮬리치 선수의 멀티골은 좀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처음 왔을 때보다 K리그에 적응을 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FC 서울 대 수원 삼성은 최근에 경기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경기였다고 보였습니다. FC 서울의 답답한 마무리 능력 경기에서 그대로 나왔고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수원 삼성은 잘 나가고 있는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선수의 치고 달리기와 몸싸움으로 FC 서울 선수들을 튕겨 나가게 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죠. 지금 수원 삼성의 메탄 소년단의 활약이 많으니까 뉴스 기사에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메탄 소년단 잘 키운 뉴스 백승호 안 부럽다라고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백승호의 100을 숫자 100으로 써서 기가 막히게 기사 제목 뽑아내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구 대 강원은 경기를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원의 김병수 감독님 보는데 너무 막 경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열받기도 하고 표정에서 드러나는 최근의 부진들이 보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뭐 경기력이나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축 선수들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화면에 잡혔었는데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벤치 의자에 다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꼭 안고 초조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진짜 강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강원이 사실 대구를 상대로 경기도 굉장히 잘 풀어냈어요. 잘 풀어냈는데 그 경기에서 또 자살골로 패배를 하니까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에 대구의 1대0 승리로 끝이 났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경기였는데 제가 이 경기 포항 사이드이긴 하지만 단통 무승부로 찍었던 경기였는데 광주가 정말 잘 싸워줬고 무승부가 나오겠다 했는데 포항의 그 항상 똑같은 패턴
강상우 코너킥, 송민규 헤딩 이게 또 후반 막판에 터지면서 1대 0으로 포항 승리로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확실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포항은 타쉬 선수 너무 안 터져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병들이 안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윙에 있는 선수들이 자꾸 뭐 송민규나 임상혁 같은 선수들이 자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포항에게는 뭐 이 경기 승리하긴 하더라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K리그 경기 결과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초반에 말씀드린 수요일 J리그 두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하지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다른 경기 가져가셔도 되고, 추가를 하셔도 되고,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아직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베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좀 봐왔던 경기들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구매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쇼난 대 간바 오사카. 자, 일단 쇼난은 지난 도쿠시마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쇼난의 최근 경기력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수비가 쓰레기인 건 확실하지만 공격에서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수비가 쓰레기 같은 게 좀 덮여지는 모양새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쿠시마와의 경기에서도 보시면 첫 실점 장면 굉장히 쇼난 박스 안에서 어수선한 상태에서 뭔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 누가 누구를 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쿠시마의 크로스가 딱 올라오니까 바로 뒤에서 뛰어들어오던 도쿠시마 선수에게 오픈 찬스를 내줬고 그대로 헤딩골을 먹혔습니다. 사실 쇼난이 골을 넣은 것도 골키퍼가 뻥찬 공이 중원에 헤딩 한 번에 수비 뒷공간으로 떨어졌는데 도쿠시마 수비도 쓰레기인 게 공은 저기 멀리 있는데 무슨 멀리 뛰기 선수도 아니고 미리 슬라이딩 점프를 하면서 공에는 발도 안 닿죠. 그냥 혼자 공 보고 달리다 점프 뛰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 바로 쇼난 공격수가 도쿠시마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고 사실 이것도 예전 쇼난이었으면 이것도 못 넣었을 텐데 요새는 찬스가 나오면 확실하게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공격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바 오사카는 코로나 때문에 리그 초반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리그 초반 개차반 성적을 보여줬죠. 그나마 최근에는 수비가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공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나 마무리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주말에 요코FC를 상대로 레안드로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0 승리를 하긴 했지만 한 골은 페널티킥 골이었고 한 골도 요코FC가 거의 뭐 미친놈들처럼 라인을 올리고 최종 수비가 중앙선도 넘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역습 한 방에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내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때 쇼난의 공격력은 괜찮은 편이다. 간바 오사카의 수비진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 보이지만 역시 문제는 공격력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지루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쇼난이 지금 홈에서 7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홈에서만큼은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쇼난이기 때문에 배당 자체도 쇼난이 정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패턴적으로도 간바 오사카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부러질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2연승이 뭐 졸라 잘해서 2연승이 아니라 상대가 도쿠시마, 요코FC 같은 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2연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연승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쇼나는 홈에서 7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인 이유가 홈에서는 득점도 많지 않지만 실점도 잘 하지 않고 있고 간바 오사카는 리그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2경기 연속 홈에서의 경기였다는 점, 원정에서는 안 그래도 쓰레기 같은 득점력이 더 떨어진다는 점으로 볼 때 이 경기는 고배당 스타일의 배터라면 2.95배당의 쇼난 무승부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안전한 스타일의 배터라면 1.48배 언더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 요코FC 대 가와사키. 요코FC는 지난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뭔 자신감인지 한껏 끌어올린 수비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의 경기력이라면 가와사키의 승리가 뻔하게 보이겠죠.
자, 가와사키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가시마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는 듯 했는데 막판 로즈 타임에 극장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와, 진짜 가와사키가 확실히 잘하긴 잘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중원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들이 예술입니다. 많은 찬스들이 있었는데 좀 그날 운이 좀 안 따라줘서 안 들어간 것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가시마의 골 장면도 제가 볼 때 프리미어리그였으면 얄짤없이 업사이드로 골 취소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J리그는 VAR을 보는데도 어느 정도 어깨선이나 팔 정도 넘어가는 건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승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와사키 승 안 보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당을 조금 더 먹기 위해서 핸디를 봐야 되는데 플러스 2.5 핸디는 사실 좀 너무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코 FC가 홈에서는 원정보다 실점이 좀 훨씬 줄어들고 득점은 상승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선방을 해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와사키의 승은 막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1.21 배당의 가와사키 승배당은 너무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1.53의 오버를 선택하거나 요코FC 핸디 플러스 1.77 배당으로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일 쇼난 대 간바 오사카는 언더, 요코FC 대 가와사키는 요코FC 플러스 1점 핸디 패로 결과적으로 2.7배당 구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구매하는 픽에서 국가대표들 경기 추가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일단 국가대표 팀들 경기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베팅을 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제가 프로토 베팅을 할 때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